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 이곳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상단에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모바일로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1963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사실 급락세로 전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면 아쉽죠. 1975까지 올라가면서 전 고점 1980짜리 뚫고 올라가는가 2000까지 가는가 싶었는데 일단은 또 맞고 내려옵니다. 1963 장중 저점이고 현재 장중 저점 부근까지 다시 하회하고 있습니다. V자 모양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금 내려가네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 기관이 사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한 2배가량이 40분 만에 늘어났습니다. 2,326억 원대까지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사고 특히나 연기금이 오늘도 열심히 사줍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도 하락 전환합니다. 620선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약보합권이긴 한데 좀 아쉽죠. 코스닥도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도 상승 흐름을 종일 거의 한 차례 정도 파란불을 보여주긴 했지만 정오경에 이후에 계속해서 빨간불을 가져갔는데 지금 오후 들어서 2시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253억 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면 환율이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상승폭을 키워갑니다. 5원 10전 올라가면서 1215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무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크진 않은데 변동력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온탕냉탕을 오가고 있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 초반 보합군서 등락을 하다가 약간의 상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후가 접어들면서 2천억 원 가까이 매도에 나서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코스피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과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양매도 포지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장초반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강세장을 나타내는 듯 하다가 역시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를 함으로써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상 월봉 기준으로 120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V자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한 상승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난해한 상황은 계속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의 장기화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중추절 전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이 연기가 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난해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예정대로 관세를 9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총 300조 가까이 지금 300억 달러 가까이 관세를 매겼는데 그중에 일부인 91억 달러 정도만 지금 관세를 실시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하루하루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빴다가 좋았다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장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1890선과 2000선 사이에서 상승할 경우에는 현금화하고 비중 축소를 하고 그리고 또 역시 다시 1100선까지 빠진다면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패시브 전략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는 바람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나보타라는 보톡스 관련된 부분이 북미 시장에서 FDA 허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나보타 수출은 올해 463억 원으로 거기에다가 내년까지는 834억 원. 그래서 약 한 80%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성장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 들어 균주 논란에 휩싸였던 메디톡스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균주에 대한 해명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내년도 초에는 ITC 소송에 대한 해소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균주의 이제 포자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엘러건과의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또한 유럽 판매, 그러니까 보톡스 관련된 하반기 판매 허가도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제1호 보톡스 수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가장 큰 제약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3만 8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르시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빠르게 이제 종목 짚어보고 상담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오르다가 약간 빠지는 시장이어서 김 빠지는 시장이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장에 맞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솔로에타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아직까지 뭐 그 이후에 뭐 주가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크게 좀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또 외국인 쪽에서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에타 같은 경우는 전자파 차단하는 차폐 소재를 만들어내는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 가전 같은 거 전자파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손에서 소지하고 있고 내 몸에서의 뭐 1m 이상 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밀착하게 좀 생활에서 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파 문제가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았었죠. 상반기에 이 기지국 설치하는 저기 하신 분한테 종사자분에게 그 뇌종양이 걸렸는데 그 뇌종양이 이 기지국 설치한 데 있어서의 그 전자파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라는 좀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전자파 차단은 또 업체가 또 한 번에 그런 이슈가 발생한다 하면은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애플 등 핸드폰을 만들고 있는 회사하고의 좀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그래핀 쪽에 분산액이죠. 제조 방법을 조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폴리미드 그래핀 복합 재료도 또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핀 관련해서의 기술들의 특허를 다양하게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기술 특허를 했다는 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기사가 좀 떴었죠. 그래핀과 그다음에 원나노 쪽에서의 특히 그래핀 쪽에서 2차원 물질의 특성별 측정 방법에서 우리나라께 국제 표준으로서의 선점이 되었다라는 거. 이 그래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 전도성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구리보다는 100배, 그리고 다이아몬드보다는 2배 이상의 열 전도성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초고속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2차 전지 등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성장으로서의 상당히 좀 가치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우리 생활과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미래 쪽에서 2차 전지라든가 태양 전지 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그래핀 같은 꿈의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 연관이 돼서 또 테마가 형성이 돼서 솔루에타가 주가가 한 번 정도는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2,970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한솔 P&S입니다. 아마 이 종목은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름 밑에 보면 한솔이죠. 한솔 그룹주고 한솔 홀딩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한솔 P&S 같은 경우는 나눠집니다. 회사가 IT 서비스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류 유통 사업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서 보더라도 홈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두 개가 나눠져서 창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큼 이제 분할이 확실하게 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 한솔 P&S 같은 거는 IT 아웃소싱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 같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서울여성 등 공공기관을 고객으로서의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울특별시가 이 한솔 P&S에 아웃소싱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시스템 통합 쪽에서의 고객의 그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의 설계부터 최적의 하드웨어의 조달,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개발, 시스템의 유지 보수 등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좀 수행을 좀 하고 있는 분야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증권 에타곤입니다. 증권 에타곤을 좀 고개를 좀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확실한 그 매출차가 어느 정도 좀 잡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루 쪽에서의 보시면은 생활 전반에 걸쳐져 있는 보편적인 인쇄용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인쇄용지 중에서 카탈로그, 그 다음에 브로셔, 학습지, 전단지 등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산품이라든가 농산물 제과 등에 사용되는 특수지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택배 이런 쪽 발달하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산품, 제과 이런 것들도 택배를 통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좀 들어가는 특수지를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백판지라든가 합주류, 청첩장, 봉투 등 산업용지도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한 5년 동안 이 회사의 그 배당 기록을 한번 보면은 매년 15원에 좀 배당을 좀 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출연해가지고 전어철이 왔을 때 배당주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번에 한번 관리 종목으로 좀 들어갔다가 빠르게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에서 빠르게 회복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졌기 때문에 회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배당주에도 매력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7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좀 상승세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의 지금 강보합에서 좀 머물러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았다가 좀 뒤로 좀 계속해서 시가 대비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흔들린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차분하게 매수하기에 좀 좋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585원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캠시스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8월 중순에 그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성장주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8월 중순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 그 다음에 그제 계속해서 좀 금요일, 그다음에 어제, 오늘도 좀 장 초반에 좀 좋았었는데 후반에 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살짝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수급에 있어서 기간 쪽을 조금 나가고 있지만은
외국인 쪽에서의 좀 보시면은 파동을 좀 치면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캠시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전문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카메라에 보면은 이 캠시스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좀 장착이 돼서 좀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장 쪽에서는 차량용 카메라와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블랙박스 등을 제조하고 있다라는 거. 차량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5G가 완전히 상용화가 전 세계가 다 된다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 쪽, 그 다음에 AI라든가 VR, AR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를 합니다. 가고 서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테마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 캠시스가 또 부각이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도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의 새로운 또 산업이 하나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는 뭐 대부분 다 설치가 돼서 나오는데 개별적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을 설치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는 앞으로 자동차가 출시가 될 때 이게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초보 운전자분들, 뭐 주차하시는데 어려우신 분들, 뭐 여성분들 또 운전하기에 좀 서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또 노년층에 또 운전하시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 있으신 분들, 뭐 전면, 그다음에 후면, 뭐 사각지대 모든 부분을 다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뭐 장애물을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어떤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 이런 걸 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쪽에도 이 회사의 좀 카메라가 조금 접목이 돼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드론 같은 경우도 우리의 미래 산업의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보면은 이 드론의 쪽에서의 뭐 강연회, 뭐 교육 이게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도 지금 그 교육 쪽에서 종사를 좀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과연 이제 어디 쪽으로 이제 갈 것이냐, 뭐 상업 쪽은 당연히 가겠죠.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확실히 상업 쪽은 규제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규제가 풀리게 된다 하면은 택배 사업 쪽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방 쪽이죠. 무기로서의 좀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재난 안전 사고에 있어서 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빠르게 갈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 드론으로 해서 우리가 카메라로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로 차로 추격하는 것보다도 드론을 좀 띄워서 그 사람의 진로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범죄자를 좀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캠시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만들지만은 그 카메라가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접목이 되다 보니까 성장주로서의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좀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또 소형 전기차를 출시를 했죠. 세버라고. 조그만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처럼 좀 보일 거예요. 저도 이게 도로를 좀 다니다 보면은 조그만한 게 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소형 전기차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마트 같은 데 갈 때 아무래도 조그만 소형 전기차로 가지고 갔을 때는 주차하기도 편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소형 전기차 쪽으로 또 시장 하나를 좀 만들어서 트렌드를 좀 형성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소형 전기차 쪽에서 올해 한 400억 정도의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있어서 이제 캠시스 쪽에서의 좀 매출이 또 향상이 될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되겠다라는 거고, 신규 사업으로서의 생체 인식하고 그다음에 정보 보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재산을 지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보안 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죠. 특히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많은 이제 보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홍채라든가 그 다음에 지문, 이런 인체 쪽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해서의 좀 보안 쪽으로 철저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박영태 대표이사가 이재명 도지사하고 중앙대 동문이라는 소문이 났었죠. 그래서 만약 정치인 테마주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또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에서의 이런 섹터하고 많이 좀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여러분께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100원 말씀드립니다. 캠시스까지 세 종목 들어봤고요. 이제 오현진 팀장 연결해서 준비하신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그 H&T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그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에 주로 공급되는 카메라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는 그 보안이라든지 뭐 자동차로 인해서 그 카메라 적용 범위가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달에 그 미국 자율주행 전문 기업, 지난달에 우모라는 전문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좀 필수적인 3D 지도 그리고 운행 데이터 등을 수집하는 좀 플랫폼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를 인수를 했고,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3자 배정 유증과 또 전환사채 발행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자금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M&A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차의 필수적인 카메라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지난달 미국 내에서 그 AI 전문 기업인 그 펜옵틱스 인더스트리를 설립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GM이라든지 뭐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 차량에 채용되는 카메라의 수 그리고 기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동사의 카메라의 활용 범위를 좀 확장해서 그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좀 꾸준하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자동차용 카메라 관련 특허 출원을 좀 꾸준하게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시장이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그동안 조금 소외됐었던 이제 성장주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차 관련된 수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주행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경우에 우선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바닥권에서 상당히 큰 폭의 그 상승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이제 약간의 횡보인데, 이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수렴입니다. 그 수렴 이후에 발산이 나타나면 그게 이제 상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종가 정도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휠라코리아입니다. 지난주에 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 있었어요. 계약 금액이 200억이죠. 2020년 2월 27일까지 6개월 정도 매수할 예정이고, 그 휠라코리아 시총이 3조가 넘기 때문에 물론 200억이 뭐 엄청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한 데 따른 그 주가 방어 노력을 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매입 후에 이제 소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주주 가치가 개선되는 효과를 좀 누릴 것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중국의 합작사인 안타스포츠가 또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상반기 매출액과 순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두 자릿수대 증가를 보였는데, 안타스포츠는 이제 휠라코리아와 함께 그 중국과 홍콩 등 지역에서 합작사인 그 풀프로스펙트라는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풀프로스펙트의 매출이 급등하면서 지분의 그 15%를 보유한 휠라코리아의 이익도 같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안타스포츠의 그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휠라코리아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그 휠라코리아 측은 일단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어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긴 하는데, 안타스포츠의 분식회계 관련된 불확실성이 현재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됐습니다. 또 휠라코리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합작사의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진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져요. 휠라코리아의 자체 모멘텀은 견조하고요. 국내 스포츠 의류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꾸준하게 좀 늘려나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휠라코리아라고 하면 약간 좀 그 올드한 브랜드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인식을 최근에는 많이 탈피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인기가 있는 그 어글리 슈즈라든지 이런 잡화를 중심으로 국내 지역에서의 매출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 미국 시장의 그 성장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최근에 그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좀 커졌기 때문에 그 미주 지역에서의 점유율도 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상승 추세 돌파 시도하는 구간, 20일 이평선 아직 못 올렸는데 아마 올려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기관의 수급이 좋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55,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인데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뭐 추세가 워낙에 좋죠. 그래서 올해 한 8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 5일 이평선도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가와사키 중공업과 날개 구조물 공급 계약을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잉 관련된 항공기 날개 구조물 추가 공급이 기대가 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익 개선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미국 항공기 교체 사업에 따른 수주도 기대가 돼요. 최근에 그 미국 항공업체죠, 보잉이 그 미국 공군으로부터 유지 보수를 위한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고, 이게 이제 앞으로 10억 달러까지 커질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한국항공우주가 보잉에 부품을 많이 납품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보잉에 좀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국방부가 최근에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을 보면은 그 군이 이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90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력 개선비의 인상 같은 경우도 연평균 10% 이상이고, 병사 의존도를 줄이고 기계화를 높여서 전투력을 보강하겠다라는 목적이죠. 그래서 전투기나 헬기, 항공기 이런 데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수혜를 한국항공우주가 받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국방할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각국도 군사비 지출은 매년 늘리는 추세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한국항공우주의 현재 주가 상승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가격 전략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우상향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외국인이 당기는 종목이니까 외국인 수급 보고 따라가는 전략 취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추세에 안정적으로 타시면은 무난하게 수익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까지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두 분께 리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펜오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땠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뒤로 바로 다음날 종가 기준으로 4.97%,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마감했었고, 어제도 한 1.54%에서 종가를 좀 마감했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살짝 1.2% 하락하고 있는데,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운임 지수가 좀 개선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히 2020년도에 해무사 쪽에서의 황산화 화물 배출 좀 기대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실적도 3분기에 2분기 영업이익보다도 더 증가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긍정적으로 좀 계속해서 받쳐지고 있는 부분에서 목표가까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세요? 예, 오늘은 이제 한솔 PNS를 좀 말씀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한솔 PNS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 사업하고 지류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IT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여성 등 공공기관 쪽이 좀 고객이 좀 고객으로서의 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 쪽에서의 정보 시스템에서의 뭐 설계부터, 그 다음에 하드웨어 조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종합적인 좀 수행을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증권, 에타곤 등이 좀 고객이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류 쪽이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탈로그라든가
브로셔, 학습지, 전단지를 좀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산품에, 그다음에 농산물, 제과 등의 특수지도 좀 생산하고 있는 그다음에 백판지라든가 앞지루, 첨첩장, 봉투 등 산업용지도 좀 생산하고 있는 부분. 최근에 보면은 5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배당금 15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죠. 배당금을 준다는 것은 주당 순이익이 당연히 받쳐진다는 거, 주당 순이익이 받쳐질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나와주기 때문에 배당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에도 매력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어제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세 보일 때보다는 좀 약세 보였을 때가 좀 매수를 하던 게 훨씬 더 심적으로 더 편하고 또 수익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1680원인데 종가에 좀 여러분께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585원 말씀드립니다. 네. 한솔 P&S 말씀해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께서는 지난 시간에 IHQ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목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흐름은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이제 흐름인데, 이제 5일 이평선을 탔어요. 20일 이평선 위에도 있는 거고, 외국인의 수급도 괜찮고요. 또 최근에 보시면은 그 낙폭과대 엔터주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됩니다. 그동안 YG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계속 빠졌다가, 물론 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뭐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반등을 하잖아요. 렌터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모멘텀이 먼저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아마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특히 한 8월 정도부터 외국인이 계속해서 삽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작은 수급에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뭐 그대로 홀딩 하시면은 수익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격은 그 목표가 1,900원, 손절가 1,650원입니다. 그 가격 전략만 유지를 하시고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더 누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HQ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휠라코리아를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낙폭과대 포커스를 더 맞췄어요. 낙폭과대 주들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을 보자라는 거고, 이 종목도 고점 대비 한 30% 이상 조정이 나왔습니다. 저가 부분 58,000원을 찍고 이제 약간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아직 상승 추세는 아니에요. 근데 상승 추세 초입이라고 보고 20일 이평선 돌파하면은 바로 뚫어내는 추가적인 상승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 역시 실적주예요. 2분기도 실적이 좋았고 3분기,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장 영향,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관계사 영향, 이런 것 때문에 빠졌으니까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죠. 이 종목은 기관 수급주니까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전략은 목표가 63,000원, 손절가 55,000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폭과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휠라코리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들어오시던가요? 한국 바이오제인데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도 만들지만 항공에 있어서도 좀 사업을 하고 있고, 건축 자재, 바이오 쪽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8월 1일에 좀 상장을 했다가 오늘 또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이 실리콘 접착제, 고투명 실리콘 접착제에 있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입에 전적으로 좀 의존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8년부터 해서 10년 동안의 이 노력이 이번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이제 성공하면서 이쪽 실리콘 접착제가 국산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한국 바이오젠이 좀 급등을 하는, 그래서 상한가 좀 들어갔다가 현재 한 17% 정도까지 좀 밀렸습니다. 상한가 대비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분봉을 좀 보고 단기적인 좀 트레이닝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것은, 뭐 시장이 오늘은 조금 밀리고 내일도 미국 쪽에서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다가 악재성 발언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조금 우리나라가 좀 충격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길게 좀 봤을 때는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일단 한국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분봉이라든가 보시고 뭐 10분봉이라든가 20분, 30분 보시고 조금 밑에서의 좀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오 팀장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들어오십니까? 네, 특징적으로 이제 오이솔루션을 잡았는데 네. 5G 관련주는 뭐 그동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5G 장비주만큼 튼튼한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5G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기업에서도 이 5G 관련된 그 장비 사업을 하는 업체를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G 스마트폰이 아직은 전국망 구축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말까지 설비 투자가 이어져야 되고 아마 그 이상까지도 아마 진행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 만큼 5G 장비주에 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기는 해요. 근데 오이솔루션이 지금 광트랜시버, 그러니까 빛을 전기로,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5G 관련해서 범용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가장 좋은 종목이어서 저는 계속해서 대장주라고 보니까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단기 반등이 나와서 따라잡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단지 조정이 나올 때 계속해서 보셔야겠죠. 5G 관련주들은 조정 나올 때마다 좀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룽트코리아 1325번님의 종목이고요. 8,700원의 비중 10%입니다. 전망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전에 이제 매수를 했다가 이제 수익권에 들어왔는데 다시 또 보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게임주로서 룽트코리아가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최근에 좀 공시를 좀 살펴보면 계속해서 추가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8월 29일에도 이 50만 정도가 좀 상장이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물량의 압박을 계속해서 좀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도 또 한 번 전환 청구 행사가 좀 발표가 되는 부분, 그래서 많은 이런 물량들이 좀 압박을 좀 받다 보니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는 그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급격하게 좀 쉼 없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 쪽에서 살짝 지금 매수세가 좀 받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8,700원 올라오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룽트코리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팍스넷 들어와 있는데요. 5695번님의 문자입니다. 12,500원에 13,200원에 비중 50%. 비중이 높은데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팍스넷은 최근에 이제 이슈로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은 당연히 고평가예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고 추세에 따라서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를 보면 딱 20일 이평선을 타고 올라갔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2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안 깨졌어요. 오늘 5% 정도 밀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어쩔 수 없이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버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워낙에 좀 그 고가에서 들어갔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매수가 된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는 대응이 중요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추가 매수도 하실 필요는 없고 뭐 보유하신 물량을 분할 매도할 필요도 없고 한 번에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가를 20일 이평선으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20일 이평선을 타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11,600원, 11,600원을 깨지 않으면 보유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는 않아서 시세를 주면은 14,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량이 많지만 이왕 들어가셨기 때문에 보유 물량은 홀딩하시고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린 20일 이평선 깨진 가격 11,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가격 전략만 보고 가격대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팍스넷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봤고요. 함께하신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 26분 지금 막 지나갔습니다. 4분 정도 마감까지 남아 있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 저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964포인트대입니다. 낙폭이 더 이상 커지진 않고 있는데 일단 뭐 상승권역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내려온 것이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중에 뭐 1975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단 뭐 한 11시경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정오 접어들면서부터 지수가 뚝 꺾였고요. 재차 상승 시도는 했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좀 자리 자체가 1970에서 75포인트 자체가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쯤에서 계속해서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수급 주체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급 보셔도 개인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지금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2,839억 원이나 팔고 있고 이 물량들을 고스란히 기관, 개인이 받는 모습입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은 소폭 늘었습니다. 200억 원대에서 400억 원대까지. 일단은 지수 낙폭이 지속이 되자 개인들은 낙폭이 조금 있는 종목들로 가서 저점 매수에 지금 동참하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엔 전 주체가 골고루 사줍니다. 특히나 오늘도 주인공은 연기금입니다. 1,861억 원이나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금융투자나 투신권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가 나오면서 일단 기관에서의 방어, 개인은 저점 매수, 외국인은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최근의 매매 동향 트렌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밀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48, 0.9%. 사실 이 두 종목의 시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훨씬 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빠져도 나머지 종목 보합이어도 오늘 지수 정도는 빠져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렇게 낙폭이 과하다, 뭐 심하게 밀린다라고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는 계속해서 15만 원 지켜주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가 52주 신고가 터치한 뒤에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운송장비 업종들은 살짝씩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LG화학, 셀트리온, SK텔레콤은 상승하는데 특히나 셀트리온의 상승폭이 괜찮습니다. 16만 원대 위에서 움직입니다. 신한지주는 현재 보합권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20선입니다.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틉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620선 지지를 받으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장중에 623까지 올라갔다 619까지 빠지고요. 다시 620선 회복하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나오고 기관 같은 경우는 전 주체가 여전히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 연기금마저도 177억 원 정도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권역에서 보합까지 내려왔고요. CJNM이 살짝 밀립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 KMW, 펄어비스 올라갔는데 펄어비스도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을 했고요. KMW 뭐 OE솔루션 할 것 없이 5G 관련주들은 오늘 장중 조정이었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 틀었고요. KMW는 73,5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디톡스, SK머티리얼즈, 휴젤, HLB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만 올라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65,000원 안착이 예상이 되면서 긍정적 마감 보입니다.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이지환 멘토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멘토님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의 흐름, 지수적인 등락은 별로 크지가 않는데 내부적인 수급을 좀 보시면은 조금은 이제 답답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급의 주체가 좀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 조그만 물량에 의해서도 등락이 좀 나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조금은 차별화되는 등락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수급의 주체가 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 물량에 따라서 좀 지수가 좀 달리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먼저 이 시장의 수급적인 주체를 좀 보면 조금은 이제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한 3천억 가까이 매도 물량을 좀 냈는데요. 2,839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한 54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난 8월, 9월
그리고 7월까지 좀 포함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8월 달에 매도는 대외적인 하방 압력도 있었지만 사실 MSCI 신흥국 지수가 재편성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한 2조 원대 이상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 한 2조 원대 이상의 매물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8월 말 이후 종료되면서 9월 달에 들어오면서 수급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기대했는데 실제적으로 MSCI 리밸런싱 된 때보다도 오히려 9월 초에 매물이 더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 이 수급 주체가 없는 공백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물이 좀 더 크게 나온다면 시장이 조금씩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3차적 내일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도 한번 팔로우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등락이 하루하루 단위로 일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숏커버링 되는 물량과 신규 매도되는 물량이 서로 교차되면서 지수가 좀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상승 하락 모멘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분석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오늘 섹터를 보시면 사실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의약품 바이오 쪽으로 그래도 외국인의 소수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의약품 업종이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증권 업종이 1% 이상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1% 이상 하락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떤 수급의 주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지만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IT 관련된 IT 내에서 특히 5G 관련된 부분과 함께 반도체를 벗어난 부분에서의 매수세와 의약품 바이오의 매수세가 쇼커버링 물량을 좀 넘어서면서 들어오는 부분이 좀 체크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하락 섹터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섹터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의약 바이오 부분에서의 쇼커버링 물량을 넘어서는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기조가 좀 나왔고요. 반면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에서는 하락 섹터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철강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통 화학 관련된 쪽에 주로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곳에서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하루 일비되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조를 좀 상태에서 좀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하락 이후에 매수 반등 이후에 기조가 이어지는 수급이 계속 일괄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주제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가 무엇인지는 살짝 그 기대감을 주셨는데 일단 주제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수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현재 0.18% 내리면서 1965.6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네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자, 코스닥은 0.03% 그래도 올랐습니다. 620선에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환율 살펴봅니다. 4원 80전 올라가면서 1215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330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주제가 개인이 집중 매수하는 유통업종입니다. 일단 유통업종 하면은 우리가 뭐 롯데쇼핑 그리고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개인들이 싸니까 사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이 정한 이유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유통업종이 최근에는 핫한 업종도 아니고 핫한 섹터도 아니고 방송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업종입니다. 오늘 왜 이 시간에 유통업종을 말씀드렸냐면 제목과 같은 모습이죠. 최근에 6월, 7월, 8월 하락하면서 수급의 구조를 좀 봤을 때 집중적으로 개인이 매수한 업종 1위가 바로 유통업종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최근에 우리가 글로벌하게 많은 하방 압력을 겪으면서 IT, 반도체 관련된 부분, 5G 관련된 부분, IT 전반적인 부분과 신라젠과 최근에 인버터 사태에서 비롯됐던 의약 바이오 업종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우리가 주제를 다루면서 개인이 최대로 매도한 업종이 IT와 의약 바이오 업종이고요. 개인이 반면에 최대로 매수한 업종이 바로 유통업종입니다. 유통업종은 워낙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방송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에서 개인이 왜 샀느냐,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인데 바로 싸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이 수급의 구조를 좀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개인들이 방송에서 워낙 IT와 의약 바이오 업종이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니까 바로 이 부분을 매도를 하시고요. 그럼 어느 업종을 어느 섹터를 매수할 것인가를 봤을 때 과거의 유통업종이
상당히 개인에게 수익을 좀 줬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유통업종은 바닥권에서 등락을, 박스권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저점권에서 매수, 박스 상단에서 매도라는 등식이 성립한 업종이었죠. 그런 점에서 유통업종에 대한 접근이 좀 쉬웠고, 이번에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유통업종으로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최근 한 3개월 동안 4천억 이상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집가의 흐름은 상당히 지지부진한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유통업종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뭐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고요. 하향하면서 지금 우리가 좀 관심 주게 기술적으로 볼 부분은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이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위쪽에 수급 구조를 보시면은 외국인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은 최근에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 전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왜 안 좋은가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유통업을 왜 개인이 매수했냐는 부분을 봤을 때, 유통업이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유통업 하면 온 오프라인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간의 경쟁이 치열하면서 오프라인 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산업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플러스를 소유했었던 테스코 등도 상당히 지금 재무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구조조정과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 이마트라든지 롯데홈쇼핑 마찬가지인데, 오프라인 부분이 온라인 부분과의 경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최근에 와서 극복되지 않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한 가지 이제 일리가 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물류에 있어서 좀 더 빠른 배송, 최근에 우리가 새벽 배송이 유행인데,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월마트가 생각한 부분은 물류 창고를 벗어나서 아예 모든 대형 트럭에 물건을 다 적재해 놓고 계속해서 미국 전역을 돌리는 작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들이 창고가 아닌 바로 운송수단에 이제 적재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빠른 배송, 최적 배송,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배송을 하겠다라고 덤벼들었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반대로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월마트가 선택한 작전은 결국 온라인 유통업체를 인수합병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홈플러스가 최근에 매장을 물류 창고화하겠다. 이마트도 역시 새벽 배송에 동참하면서 최근에 물류를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부분 계속해서 나오는데, 역시 이 부분은 아무리 자구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결국에는 오프라인 업체와의 가격적인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점점점 산업적인 구도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전통적인 유통업이 살아남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인지해서 보신다면, 최근에 유통업에 대해서 개인들이 좀 집중하는 구간은 차트를 잠깐 보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업 차트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월간 차트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유통업 차트를 보시면은 항상 바닥권에서 상승을 주고요. 바닥권에서 상승을 주면서 박스권 등락을 오랫동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에서 또 등락을 개인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박스권이 최근에는 좀 이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통업이 안전한 업종이다, 대형 종목이다, 혹은 최근에 좀 시장에 어려울 때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유통업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대형 업종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도 역시 한 번 더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유통주는 지금 이러이러한 흐름이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일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시장의 상을 봤을 때 역시 개별적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은 섹터도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조금 더 탄탄한 기조를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의약품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접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요. 실적 펀더멘탈이 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폭락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의학 바이오 쪽으로 개인들이 좀 멀어지고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특히 이제 항방 변성 쪽으로 관련된 신약이 최근 이제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미 일본 쪽으로는 기술 이전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미 이번 3분기부터 성금으로 회사에 입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글로벌 파트너들도 지금 현재 임상 3상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파트너십 체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1상이나 2상 혹은 신약 출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적도 최근에 보시면은 작년 한 해 조금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턴어라운드 관련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PER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출액도 작년 대비로 해서 30-40% 이상 늘어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1,600억대, 올해 1,900억대, 영업이익도 150억에서 2배 이상 370억 정도로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점을 보신다면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펀더멘탈도 상당히 개선되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 최근에 의약 바이오 업종들이 강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 같은 기조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25,600원대에서 쌍바닥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중반 후반 급등에 따른 조정을 좀 예상을 하시면서 이 조정 기간 안에서 좀 서서히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최근에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고 있는 의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짤막짤막하게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삼천당 제약 관련해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지금 사실 위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도 지금 추천을 해 주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선별적으로 공략하는 요령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주 관련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게 어떤지 살짝 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 상당히 예리한 질문 하셨는데 제가 이 주제를 이번 주에 또 다른 주제로 활용하려고 조금 사실 남겨놨던 부분인데 의약 바이오 업종은 우리가 좀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임상의 단계입니다. 특히 신약 물질이 출시되고 있는 1상, 2상 여기 정도까지와 3상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3상 임상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1상, 2상 들어가는 임상 비용이 약 100배 정도가 최소한 100배에서 200배 정도가 3상에서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상은 보통 우리나라 단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요. 글로벌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데 삼천당 제약처럼 이미 글로벌하게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 이전료가 쉽게 말씀드리면 입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요. 바이오 업종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꼭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지금 가능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싸다고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가 30만 원을 상회하다가 최근에 10만 원이다. 상당히 3분의 1 수준, 상당히 싸게 느껴지죠. 30만 원일 때 고가라서 접근을 못했던 개인들이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마트가 10만 원일지는 바로 이제 싸다 안 싸다는 결국에는 앞으로 영업이익과 기대치인데 사실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10%대 두 자릿수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심리지수, PMI 소비심리지수가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된 93까지 내려와 있죠. 100 이하에서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신다면 가격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런 점에서 유통업보다는 지금 섹터는 외국인 기관들이 좀 집중하는 종목으로 전환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